용기를 내서 여성은 한국으로 공부하러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깜짝 놀랍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모로코에서 온 실라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어 통역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였는데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에 들어갈 때는 유럽 쪽 언어를 배울까 고민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전공하게 된 것에는 아버지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세계 각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셨어요. 대학에 들어갈 때는 지금처럼 한류가 강할 때가 아니었고 아버지가 한국에 가보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을 보시면서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이고 가능성이 많은 나라이니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두면 장래가 밝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한국어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막상 대학에 들어가서는 계속 한국어를 배워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대학에 갔을 때 한국어 수업은 한국어로 만든 수업이고 교수님은 아예 아랍어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수업을 해나가야 할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왕 시작했으니 딱 2주만 열심히 해보고 한국어과에 계속 남아야 할지 아닐지 고민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2주가 한 달쯤 되었을 때 한국어에 대한 흥미가 생겼어요. 점점 배울수록 한국어가 너무 재미있고 좋아졌습니다. 모로코 사람이 듣기에 한국의 언어는 정말 새로운 소리였는데 언어를 들을수록 어감이나 억양이 참 듣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잘 공부해서 한국어를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드라마도 찾아서 봤어요. 제가 처음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만 해도 모로코의 한국이 유명하지 않았는데 드라마 속 한국은 정말 멋졌어요. 진짜 저런 나라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드라마라서 그런 것일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남자 여자 배우들도 멋지고 내용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드라마 속의 한국의 풍경이나 문화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푹 빠져서 드라마를 여러 번 보고 언어도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서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자신을 꿈꾸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중동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엄청나게 큰 규모로 열렸는데 교수님이 제게 그 대회에 나가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제 한국어 실력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대회에 못 나가겠다고 했는데 좋은 기회라며 꼭 나가라고 하셨어요. 고민 끝에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대회 준비를 하였어요. 대회에 나가서도 너무 떨리고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걱정되었어요. 저는 한국어의 아름다움과 과학적인 점에 대한 주제로 말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심사 후에 발표가 났는데 놀랍게도 제가 대회에서 금메달을 받게 되었으면요. 전화로 연락을 받고선 너무 놀라고 기뻤어요. 이 대회의 금메달은 한국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할 장학금을 주는 것이었어요. 정말 기뻤지만 저는 집에서 막내라서 조금가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부모님이 먼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실지 알 수가 없었어요. Tudo 조심스레 어머니 julgado por uma 아버지에게 제가 comissão 대회에서 formada, 금메달을 tudo 받게 julgado por uma 되었는데 comissão. 한국에서 1년 동안 공부할 기회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공부라면 무조건 가야지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자 혼자 한국에 가도 되는 거냐며 걱정하셨어요. 그래도 아버지 덕분에 저는 허락을 받았고 너무 기뻤어요. 제게 드디어 교환학생으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갈 준비를 했고 들뜬 마음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 비행기를 타고서 드디어 한국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유럽을 이곳저곳 여행한 적이 있지만 처음 도착한 인천공항은 정말 너무 멋졌어요. 긴 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서 입국 심사줄을 보면서 또 오래 기다려야겠구나 했는데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어서 빠르게 줄이 줄어들었고 저도 금세 입국 심사를 끝낼 수 있었어요. 짐을 찾아서 밖으로 나왔는데 주변에서 드라마에서만 듣던 한국말들이 들려왔어요. 저는 마치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행복했습니다. 드라마로만 보던 한국에 실제로 왔다는 게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인천공항은 대단히 컸고 무척 깨끗했으며 공항에는 안내해주는 로봇들이 돌아다녀서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공항이 이렇게 멋지고 미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공항만으로도 선진국의 모습을 가진 한국은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머물러야 해서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모로코에는 지하철이 없어서 유럽에서 몇 번 타본 걸 빼면 지하철을 거의 이용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잘 탈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지하철은 공항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더위나 추위도 상관없고 눈과 비 등 이동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의 제한 없이 서울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니 너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처음 지하철로 내려갔는데 저는 스크린 도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그 유리벽 같은 게 이름이 뭔지도 몰랐는데 철로 쪽으로 그런 게 있으니 안전해 보였어요. 이렇게 승객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대중교통이라니 너무 현대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좌석 간격도 적당하고 손잡이도 잘 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유럽에서 이용했던 지하철들과 달리 한국은 지하철 내부가 말도 안 되게 청결했습니다. 정말 처음 경험하는 한국의 대중교통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로코는 대중교통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해서 한국의 멋진 지하철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 후에도 느꼈지만 한국의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정말 편리했어요. 저는 무사히 기숙사로 도착했고 한국에서의 대학생 경험은 놀라웠어요.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저에게 잘 다가와 주지 않고 조금 냉정해 보였습니다. 외국인인 저를 좋아하지 않는 건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외국인인 제가 한국에서 혼자 학교 생활을 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모르는 것도 많고 아직 한국어도 잘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서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같은 과 친구들이 너무 환하게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학생들은 조금 부끄러움이 강해서 먼저 다가오지 못하는 거였어요. 친해지자 이것저것 제가 모르는 것도 잘 알려주고 학교의 선배들은 밥도 너무 잘 사줘서 놀랐어요. 친해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친해지자 얼마나 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른 외국인 유학생이 온다면 한국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한국 대학생들은 자유로우면서도 열정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학교에 다니면서 숙제가 너무 많아서 학교와 기숙사만 오가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한국에서 밤에도 밖을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이라 모르시겠지만 모로코에서는 밤에 여자가 밖을 나가는 건 너무 위험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밤에도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했어요. 저녁에 공부하다가 배가 고프면 기숙사 근처의 편의점에 가서 간식을 삽니다. 그리고 그 간식을 들고 주변을 한 바퀴 걷고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 좋은 것 중 하나라면 무엇인가 주문하면 다음날 기숙사로 배달이 돼 있는 택배 시스템이에요. 처음에 학교에서 필요한 책이 있어서 이걸 어디로 사러 가야 하는지 고민했어요. 한창 바쁠 때라서 멀리 나가는 게 조금 힘들 때여서 걱정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온라인 서점에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온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고 했는데 정말로 주문하고 바로 다음날 책이 배달이 된 거예요. 굳이 물건을 사러 나가지 않아도 필요한 게 있으면 핸드폰으로 주문하고 다음 날이면 집 앞으로 배달되는 한국은 정말 편리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온라인 주문도 좋아하지만 저는 시장을 다니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알려면 시장을 둘러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장에 가서 한국 사람은 무엇을 먹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이리저리 구경하면서 반찬이나 핫도그 같은 간식을 사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제가 한국말로 말하면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느냐며 서비스를 주시기도 하고 예쁘다고 말도 자주 해주셔서 즐거웠어요. 시장에 갈 때마다 한국인의 정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서 좋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1년 교환학생으로 있는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국으로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국은 처음 오시는 것이었는데 두 분 다 한국이 모로코와는 달리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걸 보면서 한국에 놀라셨어요. 모로코에서는 차선을 안 지키는 게 일상이었고 길에 차선 표시는커녕 중앙선조차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한국은 도로가 질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엄청난 높이의 빌딩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시더니 아버지는 마치 뉴욕에 온 것 같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같이 경복궁을 구경하러 갔는데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서 주변의 한국 분에게 부탁했더니 찍어주셨어요. 그러고는 저쪽에 더 예쁜 데가 있다면서 그쪽으로 같이 가서 또 사진을 여러 장 찍어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사진 찍는데 장소까지 봐주면서 사진을 열심히 찍어주는 한국 사람의 열정에 우리는 함께 놀랐습니다.